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 지역에 전국에서 달려온 71대의 소방차가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강릉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사상 처음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오는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쯤 북한을 출발해 모레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기록 은폐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동양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 여성에 이어 이번에는 40대 여성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의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밤중 자택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 몰래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의 가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릉으로 물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을 2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가뭄 사태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운동장입니다. 소방차 71대가 운동장을 꽉 채웠습니다. 정부가 강릉 가뭄을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들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까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을 나르려고 달려왔습니다. 제 소방 생활하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 지원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와가지고 급수 지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5만 4천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강릉 홍대 정수장. 경기도에서 온 소방차가 도착해 한동안 텅 비었던 정수장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지만 퇴직한 소방관까지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직 소방관들로 소방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야 전부 다 한번 그래도 후배들이 고생하는데 가서 우리가 도와주자. 오늘 하루 강원도가 동원한 20대를 더해 모두 71대의 소방차가 하루 종일 인근 지역에서 강릉으로 물 2,500톤을 퍼날랐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을 2단계로 올리고 취약계층 물공급 대책 마련과 휴교나 단축 수업 검토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의 소방차들이 하루 종일 물을 퍼날랐지만 역대급 가뭄을 이겨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8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절반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중단했고 논밭의 작물들은 그대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최하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 오늘 저녁 영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2주만이라도 우리도 조금 이렇게 영업을 단축하면 뭐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좀 큰 기업들도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늦더위가 이어지지만 해수욕장 공용 화장실에서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바닷물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물은 수가 안 나오고 있고. 농사도 망쳤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논바닥이 메마르면서 벼 이삭이 연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이삭이 올라와서 이제 이삭 안에가 연결해야 될 시기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이삭 자체가 덜 발화되고 그 연결지를 못해갖고. 강릉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 저수율은 14.9%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강릉 시민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약 8만 톤가량,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50%로 줄인 수도 계량기 수량을 25%로 더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강릉에서만 이런 역대급 가뭄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태백산맥과 동해바다 사이에 위치한 이 강릉의 지형적 특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이 땅을 겨우 적실 정도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범수 기자입니다. 가뭄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양호한데 강원 강릉시에만 심각 표시가 떠 있습니다. 강릉만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왔다는 뜻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강릉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386.9mm로 전국 평균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배경으론 태백산맥 옆이라는 강릉의 지형적 특성이 먼저 거론됩니다. 습한 서풍이 높은 산맥을 넘다가 수증기를 떨어뜨려 강릉에 도착할 때쯤 건조한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설령 비가 내린다고 해도 강릉의 경우 태백산맥부터 동해까지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탓에 빗물이 잘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층 강해졌는데 고기압 안쪽에 위치한 강릉이 직격탄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비 예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기압고르 영향으로 1일부터 2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결국 지형적 특성과 저수 인프라 부족, 늦은 대응이 총체적으로 겹치면서 강릉의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경주 에이펙에서의 북미 회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4번 중국을 찾았는데 이번엔 전용 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양호가 시속 50km 정도로 움직이는 걸 감안할 때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전승절 참석을 위해선 내일 출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김 위원장 이동 동선인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중국이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전승절 참석뿐 아니라 북중회담, 북러회담 등이 예고돼 있어 3박 4일간의 긴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주 에이펙 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 모이는 가운데 6년 만에 중국을 찾는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반서방 국가의 정상들은 이미 중국에 집결했습니다.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이 개최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미국을 비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중국의 오랜 앙숙이던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7년 만에 중국 땅을 밟습니다. 항일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이란 등 이른바 반서방 진영 정상 20여 명이 텐진에 모인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단순한 지역 협력을 넘어 반서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전망입니다. 반서방 진영 지도자들을 안방으로 불러 모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历史启示我们多边主义团结合作是解决全球性难题的正确答案。
공동 성명에 미국 주도의 세계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관심은 수위입니다. 중국 현지에선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는 일방주의나 횡포, 괴롭힘 같은 통상적인 표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ruly, a new form of cooperation that can allow regional synergy and I hope can be further inspiration for other regions in the world as well. 반서방 진영의 맹주임을 드러낸 시 주석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은 지금 대대적인 열병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열병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무인 잠수정, 전투 드론 같은 각종 신무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베이징 하늘 위로 수십 대의 군사용 헬기가 숫자 80을 만들며 날아갑니다. 이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전투기들이 열을 맞춰 피행합니다. 전승절 80주년 맞이 열병식 준비 정황이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포착된 겁니다. 对我们的任务进行合练，也会锻炼新同志的心理承受能力和对任务完成的程度。 공식 리허설 전부터 중국 도심에서는 최신 무기들의 이동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야간에 탱크와 장갑차들의 이동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둥펑 시리즈에 무인 잠수정으로 보이는 코드명 AJX-002까지 포착됐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길이 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서방 성향 국가 정상들을 모아놓고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은 물론 중국 육해공의 최신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또 한 번 이를테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는 미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중국과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중국 전승절 열병식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70분 동안 진행되며 지상과 공중에서 45개 부대, 수만 명의 병력과 각종 무기가 대거 동원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한 지 오늘로 나흘째가 됐는데 아직도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대표를 빼고 1대1 단독 회담도 따로 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면서 의제와 형식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타들어가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병풍처럼 들러리 설 순 없지 않느냐며 민생 관련 내용까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될 경우 장 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속도 조절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이번 주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모든 공은 용산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가 1대1 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엔 3자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이나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전국이 급냉할 경우 회동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회에선 이번 주에도 극한 대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하는데요. 국회팀 이승민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일단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점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도 꺼내들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 바로 이 용어 같은데 이게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죠. 추진에 불을 지핀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 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재판부 구성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구성은 흔치 않았습니다. 전례를 보니 1948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꾸려진 특별재판부가 유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지도부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반발을 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도입하더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까지 바꾸기로 한다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지지층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갈 경우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검이 어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에 따라 내일 아니면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확인을 하기가 아마 힘든 것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준비해온 발언으로 뉴스를 만드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직권 면직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난 것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이번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기록 은폐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에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VIP 윤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7월 최혜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보해 수사 외압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외압 정황도 알고 계셨습니까? 특검팀은 특히 황 전 사령관이 방첩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 외압 관련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VIP 관련 내용을 동향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다만 황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더 이상 최혜병 순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특검팀은 방첩사 차원에서 수사 외압 정황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도 불법 청탁이 없었다고 첫 입장을 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만남 자체는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통일교 방문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학자 총재도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 청탁이나 정치 자금이 오간 사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의 집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몰래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2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황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의 자택 앞 40대 여성 A씨가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나옵니다. 한밤중 자택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택시를 타고 정국의 자택 앞에 도착한 A씨는 근처를 서성이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CCTV 확인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자택 보안 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차 좋아?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가끔 오더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체포 당시 친구 집이라 들어갔다는 등의 진술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TS 멤버가 주거침입 범죄의 표적이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전국의 군 전역 당일에는 30대 중국인 여성 B씨가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달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소속사 측은 경호 강화 등의 조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집안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겪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20대 모녀가 숨졌고요. 20대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외 사고 소식들까지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구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시커멓게 탄 현관문이 강한 열기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치솟은 불길 탓에 위층 유리문 곳곳이 깨지거나 그을렸고 경찰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땅 부서졌고 아가 막 가물 지는 소리 깨가지고 불 막 나 세게 났어요.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여성과 20대 딸이 숨지고 20대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웃 주민 3명도 다쳤는데 경찰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형 어선이 반쯤 물에 잠겨 있고 구조대원이 배 내부를 살핍니다. 오늘 오전 7시 3분쯤 전남 고흥군 용당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톤 어선이 침수돼 해경이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선 계류 중인 4톤 선박에서 불이 나 선박이 전소됐습니다. 불에 탄 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양식장 관리선박으로 해경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국회의원에게 월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프라보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 건물과 주차된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며 도심 곳곳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시위대는 폭죽을 쏘며 맞섰고 이 장면은 현장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연기와 불꽃이 뒤덮인 도심에서 경찰 진압에 쓰러진 시민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시위는 국회의원들에게 월 430만 원의 주택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21살 배달기사 청년이 경찰 장갑차에 치여 숨지자 시위는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경찰 기동대 본부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는 국회의원과 재무부 장관 자택을 침입해 물품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최소 5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예정됐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Karena dinamika di dalam negeri, Bapak Presiden ingin terus. 프라보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주택수당 등 국회의원 특권을 철회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폭우에 이은 최악의 홍수까지 파키스탄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민 수만 150만 명에 달하는 국가 재앙급 피해가 났는데요. 앙숙 같은 이웃나라 인도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면서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사방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주택단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되지 않아 보트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심 역시 물바다가 됐고 유적지인 사이부 사원도 물에 잠겼습니다. 여름철 우기를 맞은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에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강들이 범람해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2명이 숨지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खाने पीने के मसाइल हैं, वहाँ पे जानवर हमारे हैं, उनको मसाइल हैं, हमारी जो एग्रीकल्चर क्राप्स हैं वो हमारी जो हैं दरिया की नज़र हो चुकी हैं। 대피할 겨를도 없이 물난리가 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ग्रुप पे ये मैसेज कर रहे हैं जी अब आप निकल जाए। हमें पुलिस वालों ने निकाला आके, रेंजर्स ने आके निकाला घरों से जब पानी हमारे दरवाजों में पहुंच चुका। 파키스탄은 인접국인 인도에서 내려오는 세계의 강의 수량이 크게 불어났음에도 인도가 미리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인도는 사전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 5월 무력 충돌을 빚은 영향으로 보이는데 주민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40-45 जो क्यूसेकों पर गुजर कर रहे हैं आज ये जो परेशानी जो नुकसानात हुए जो आज नहीं हुए। 파키스탄 당국은 보트 800여 척과 구조대원 1,300명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번엔 찬반 논란으로 아주 뜨거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직장인들의 점심값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의 밥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세금으로 밥값 지원이 말이 되느냐부터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까지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응을 얻자 정부는 직장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과 산업단지 노동자 등 5만 4천 명. 정부 예산 약 79억 원이 투입됩니다. 5,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선택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과 지자체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해 1,000원만 내면 되고 점심밥을 고르면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받습니다. 계획이 발표되자 지방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금 생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소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니까 찬성해요. 식당들이 밥값 올리겠다, 직장인들 식비 지원은 과도하다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쪽이라도 그렇게 재정이 좀 풀리게 되면 국가 전체의 물가도 오르면서 저희 서울 지역에는 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어 야당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 같은 세금으로 직장인의 점심 밥값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죠.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나랏빛 증가 우려 속 직장인 밥값 지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선 한숨 소리가 크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방 한 칸 월세가 평균 70만 원을 돌파한 탓입니다. 고물가 걱정에 부동산 월세 폭등에 대학생들에게는 공부보다도 돈 걱정이 앞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월세가 부쩍 올랐습니다. 물건도 많지 않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많이 오죠. 물건 대비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벌리려고 하시는데 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73만 원으로 전달보다 5만 3천 원 올랐습니다. 7.9%,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마포구는 이곳 서교동 일대에 새로 지은 고가 원룸이 다수 거래되며 월세가 72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약 22% 뛰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강남구는 서울 평균의 129% 수준인 94만 원으로 자치구 중 월세가 가장 비쌌고 마포구와 용산구, 서초구도 평균 월세가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역전세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투자자 유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신축 비아파트 물량들 역시 급감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선 월세를 아끼려면 반지하에 살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서울로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주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 효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K2 전차는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기술 개발 현장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폴란드 군인을 태운 K2 전차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차체가 빠르게 방향을 바꿔도 긴 포신은 흔들림 없이 표적을 정조준합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와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에 이어 9조 원 상당의 2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폴란드 지형과 전투 환경에 따라 현지에서 맞춤형 전차 제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품질을 갖춘 K2 전차를 적기에 납품함으로써 폴란드의 안보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K2 전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90%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용 엔진을 만든 기업이 독자 개발한 1,500마력 엔진은 56톤급 전차를 시속 70km로 주행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1970년도에 만들어진 산업용 엔진입니다. 기술이 쌓이고 쌓여 40년 만에 전차 엔진 기술까지 완성했습니다. 그간 방산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과 인프라의 차이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을 저희가 분해했다 조립했다 조립했다 그때는 주말도 없었고. 이 같은 집념으로 국내 4대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능과 가성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K방산은 이제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비가, 중부지방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륙과 남해안에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남 동부, 제주 산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의 적은 비가 예상돼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는데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낮에 전주와 광주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사이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